나는 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에 관심 있어 다가오시는 분들이 두 명이 똑같은 이유로 썸이 깨져서 고민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건 알겠는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이랑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런 고민은 내가 이제 그 다음 썸을 타실 때 어떻게 해야 깨지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신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잘해주고 말고 다정하고 말고 성격 따위 알 바 아니고 그냥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성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맞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들이 다가왔다고 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성격인 부분인 건데, 선물을 주는 경우, 기프트콘이나 아니면 만났을 때 뭐 꽃을 준다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주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할 때요. 저기도 뭐 자손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좀 섣부르게 나왔다든지, 여자친구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뭐 땡땡씨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식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든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일 때예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씩 초식남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시대가 좀 빨리 바뀌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식남은 인기가 계속 많았어요. 여자가 리드할 수 있고 남자가 따라오는 경우의 연애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게 유행이었고 했는데, 요즘 추세가 상대방 의견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다 끌고 가는 남자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먹어요! 라고 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이런 부분도 조금 남자로 못 느끼는 경우들이 더러가 아니라 좀 자주 있고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류를 좋아하는지 내가 캐치를 했어. 예를 들어 상대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그거 매운 거 먹으러 갈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에 매운 거 먹어요. 제가 맛있는데 알아놓을게요. 다음에 거기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기가 좀 더 있어요.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막 되게 그냥 좀 리드하는 남자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람이 착하기만 하다고 느꼈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할 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우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얘기를 할게. 차 문은 여자가 열 수 있고 의자도 여자가 빼서 앉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받지 않아도 괜찮은데 꼭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은 정말 괜찮아. 근데 꼭 끝까지 데려다 준대. 지하철 앞에 내려다 줬으면 좋겠어. 근데 꼭 집에까지 데려다 준대. 여자분은 한번 아니요 괜찮아요,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더 괜찮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줬을 때,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말이 오갈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봤는데 이미 사귀고 있다고 행동하는 경우예요. 썸 탈 때 정말 서로가 마음에 들면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이 안 됐는데 이미 여자친구? 뭐 혹은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자기 전에 잔다고 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꼭 친구를 만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안 사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굳이 필수 요건은 아니야. 근데 그걸 꼭 해야만 하는 경우, 일 끝나면 전화 꼭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점심시간 연락이 와도 점심시간 연락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 점심시간에 연락이 왔으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점심은 먹었어요? 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아침엔 뭐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쁘셨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조금 뭐야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썸 타거나 이러면 아침에 연락할 수 있고 이렇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답이 안 온다고 왜 안 왔는지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친구랑
뭐 술 마시는데 술 많이 마시지 마요. 술 마시고 집 갈 때 꼭 전화해요.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연애할 때. 그게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내가 걱정이 되면 집 들어간다고 카톡이 왔어. 지금 그럼 잠깐 전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술을 마시기도 전에 술 마시고 집 들어갈 때 무조건 전화해요. 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재밌게 놀아요 하고 상대가 전화하자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사실 궁금해. 어떤지 알고 싶어. 그걸 좀 참는 거지 이때는. 진짜 어려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나오잖아요. 바라지 않기.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쨌든 하는 건 괜찮다고 쳐도 상대방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오겠지라는 거를 절대 표현하면 안 돼요. 티내면 안 돼. 이게 말 한마디로 보이거든요.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내가 내 마음을 말을 하는 거랑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땡땡씨는요? 땡땡씨 저 보고 싶었나요? 약간 요렇게 해서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냈을 때 상대방이 정말요?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밥 드셨어요 하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땡땡씨는요? 라고 하면서 상대한테 똑같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나의 바램을 강요하게 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수동적이게 하지 않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너무 수동적이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데려가시면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캐치해서 의견을 그냥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본인이 그냥 끌고 가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다 서칭하고 다 찾아보고 동선 보고 추천하면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물 주지 않기. 여러분들이 어차피 밥 사잖아요. 밥 사면 됐어요. 여기다 더 해주실 필요 없어요. 더 해주는 거는 나중에 여자친구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할게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의 과거사나 자기의 인생 얘기나 이런 얘기를 TMI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나의 과거를 잘 모르는데 드러내버리면 상대한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너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세요 라고 그거를 전가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왔어. 힘든 거를 만난 지 뭐 한두 번 된 사람한테 말을 해버리면 나 힘들게 살아왔으니 너가 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 라고 하면서 상대한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강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게 되겠죠. 내 과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고 본인의 성공 얘기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공 얘기까지도 굳이 성공 얘기를 자기 입 밖으로 보내는 순간 성공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정도로 합시다. 지금 적힌 내용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울지 말고 얘기해요. 마지막입니다. 너무 잘해주지 말 것.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저 얘기를 들은 사람이면 선천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상대방이 좋아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연애든 썸 탈 때든 누군가를 알아갈 때든 나는 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받을 땐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줄 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준다 하면 거기서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주기만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 이 습성을 버려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다면 진작 열었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너무 잘해주지 맙시다. 상대가 원하지 않았는데 데려다 주는 것, 데리러 가는 것. 물론 상대가 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계속 표현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대가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않는데 내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눈치껏 더 안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 해주고 반응 보면 되나요?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상대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괜히 안 해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안 괜찮은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짐작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내가 영상을 사실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또 좀 다른 부분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 왜냐면 또 들어봤는데 저게 내 얘기는 아닌데 이럴 수가 있긴 하거든. 여러 이유들 중에 없다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겨우 2번이라면서요. 2번이면은 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막 4번, 5번 똑같은 이유로 까였다 하면 모르겠는데 2번 정도는 그냥 상대와 내가 안 맞았을 수도 있긴 해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